잠들 때 함께하는 TV 솔솔솔 그림책. 빨강머리 앤. 글 루시 몽고메리. 아름다운 섬 프린스 에드워드의 작은 마을 에이벌리에는 초록 지붕의 집이 있어요. 지붕이 초록색인 이 집에는 부지런한 농사꾼 매슈 커스버트와 여동생 마릴라가 단둘이 살고 있지요. 오늘은 초록 지붕의 집에 새로운 식구가 오는 날이에요. 매슈와 마릴라는 농사일도 돕고 말벗도 해줄 남자아이를 데려다 키우기로 했지요. 그래서 매슈는 그동안 아껴두었던 옷을 꺼내 입고 마차를 몰아 브라이트 리버 기차역으로 달려갔어요. 마차는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역에 도착했어요. 기차는 이미 떠나버렸고 역 안은 텅 비어 있었지요. 그때 마침 역장이 매슈를 보고 다가왔어요. 아까부터 저 여자아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데요? 역장이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던 매슈는 순간 당황했어요. 원하던 남자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매슈는 그 여자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소녀는 마르고 얼굴은 주근깨 투성이인데다 옷은 허름했어요. 갈색 모자 밑으로는 유난히 빨간 머리카락이 두 가닥으로 길게 따 내려져 있었지요. 소녀는 매슈를 보고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 혹시 매슈 커스버트 씨인가요? 만나 뵙게 되어 참 기뻐요. 저는 앤 셜리라고 해요. 나오시지 않으시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매슈는 기대에 차서 커다란 눈을 반짝이고 있는 여자에게 일이 잘못되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집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늦어서 미안하구나. 앤, 어서 마차에 타라. 매슈는 천천히 마차를 몰기 시작했어요. 여자아이는 여기저기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죠. 마차는 정말 근사해요. 내가 마치 여왕이 된 것 같거든요. 우와, 저 하얀 벚꽃 좀 보세요. 웨딩 드레스를 입은 예쁜 신부 같아요. 이제부터 저 벚나무를 순백의 신부라고 부르겠어요. 마차는 길모퉁이를 돌아 가로수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곳에는 사과 나무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는데 하얀 사과꽃이 활짝 피어 있어서 마치 꽃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 이 길은 이름이 뭐예요? 그냥 가로수길이라고 부른단다.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왜 그렇게 불러요? 저는 제 마음에 꼭 드는 것을 보면 제가 따로 이름을 붙여요. 아, 생각났어요. 이제부터 이 길을 기쁨의 하얀 길이라고 부르겠어요. 여자아이는 들뜬 마음에 쉴 새 없이 제잘거렸어요. 매슈는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자애들이 수다스럽게 제잘거리는 것을 아주 싫어했거든요. 아저씨, 저는 이제 가족이 생겨서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완벽하진 않죠. 꿈꾸듯 기뻐하던 소녀의 표정이 금세 우울해졌어요. 소녀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었어요. 아저씨, 제 머리 색깔 어때요? 빨갛구나. 소녀는 길게 한숨을 쉬며 모자를 꾹 눌렀었어요. 맞아요. 빨강머리. 저는 모든 걸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지만 이 머리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검정머리라고 생각해도 그게 안 돼요. 이제 제가 왜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 없는지 아시겠죠? 매슈는 미소를 띄었어요. 여자아이가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귀엽게만 보였거든요. 드디어 마차가 집에 도착했어요. 매슈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에 마릴라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오빠, 저 아이는 대체 누구죠? 데리러 간 남자아이는 어디 있어요? 앤을 본 마릴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빠를 쳐다보았어요. 남자아이는 없었어. 역에는 저 여자아이만 있더군.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앤은 가방을 힘없이 툭 떨어뜨렸어요. 그러고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울먹였어요. 역시 저를 원한 게 아니었군요.
하지만 이곳 초록 지붕의 집으로 오는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좀 불안하긴 했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금방 꿈이 깨지다니. 얘야, 울지 마라. 지금 당장 나가라는 게 아니잖니. 애니 슬픈 표정으로 두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오빠, 내일 스펜서 부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아야겠어요. 마릴라가 매슈에게 말하며 앤을 부엌으로 데리고 갔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하지만 앤은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지요. 왜 저녁을 먹지 않니? 마릴라가 나무라듯 말했어요.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걸요? 너무나 절망에 빠져서 그런가 봐요. 매슈가 물끄러미 앤을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마릴라, 앤이 피곤한가 본데 그만 재우는 게 좋겠어. 마릴라는 2층 동쪽 방으로 앤을 데리고 가서 잠자리를 돌봐준 뒤 부엌으로 내려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매슈는 식탁에 앉아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지요. 내일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야겠어요. 우린 남자아이가 필요하니까요. 마릴라의 말에 매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떼었어요. 저 아이는 귀엽고 참 좋은 아이 같더구나. 저렇게 우리 집에 있고 싶어 하는데. 마릴라, 내가 일을 도울 남자아이를 따로 쓸 테니 저 아이를 우리 집에 두는 게 어때? 네 말벗도 될 겸 말이야. 난 말벗은 필요 없어요. 난 저 아이를 기르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2층 방에서는 앤의 울음소리가 오랫동안 그치지 않았어요. 이튿날 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앤은 창가로 가서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나뭇가지가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뻗어 있는 벚나무에는 눈처럼 하얀 꽃이 가득 피어 있었지요. 집 양옆으로는 과수원이 있고 아래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앤, 어서 내려오너라. 아침 준비가 다 됐다. 마릴라가 올라와서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앤은 뒤를 한번 돌아보더니 다시 창문 밖으로 눈을 돌렸어요. 아주머니, 이곳은 정말 아름다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이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있다는 상상을 할 거예요. 물론 그 상상에서 깨어나면 다시 비참해지겠지만요. 상상은 그만두고 옷 갈아입고 식사하러 부엌으로 내려와라. 그날 아침 앤은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아주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하렴. 그리고 오후엔 함께 스펜서 부인을 만나러 갈 테니 떠날 준비를 해놓으렴. 마릴라는 앤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앤이 일을 썩 잘한다는 걸 알았어요. 마릴라는 앤이 설거지를 끝내자 잠시 바깥 구경을 해도 좋다고 말했어요. 앤은 기쁜 얼굴로 나가려다 갑자기 시무룩한 표정이 되어 되돌아왔어요. 밖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여기서 살 수도 없는데 저 나무와 과수원, 냇물들이랑 정들면 헤어질 때 너무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 말에 마릴라는 앤이 조금 안쓰러웠어요. 아주머니, 창가에 핀 이 꽃은 이름이 뭐예요? 접시꽃이란다. 그 이름 말고 아주머니가 붙인 이름은 없나요? 저는 아까 침실 밖에 있는 벚나무에게도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아주 하얗기 때문에 눈의 여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앤의 말에 마릴라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점심때쯤 앤은 마릴라와 함께 마차를 타고 초록 지붕집을 나섰어요. 마릴라가 뒤를 돌아다 보니 매슈가 마차를 따라 몇 걸음 따라 나오다가 문에 기대어 서서 애초롭게 마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차를 탄 뒤로 계속 말이 없던 앤이 입을 열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저는 즐겁게 마차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는 고아원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안 하고 즐거운 상상을 할 거예요. 정말 너 같은 아이는 처음 보는구나. 그래, 정 떠들고 싶다면 차라리 네 이야기를 해보렴. 마릴라의 말에 앤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토머스 아주머니가 저를 8살까지 키워주셨는데 아저씨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아원으로 가게 됐어요. 마릴라는 문득 앤이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 두 사람은 스펜서 부인의 집에 도착했어요. 마릴라는 스펜서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어째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로 바뀌었는지 물었지요. 알아보니 스펜서 부인의 남동생이 매슈한테 전해 들은 부탁을 스펜서 부인에게 잘못 전한 것이에요. 스펜서 부인이 말했지요. 아유, 이 아이를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어제 마침 블루의 부인이 여자아이를 부탁했거든요. 아이들을 돌볼 여자아이가 필요하대요. 오히려 잘 됐어요. 마릴라, 남자아이는 제가 다시 알아볼게요. 마릴라는 블루엣이라는 이름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부인은 일꾼을 아주 심하게 부려먹는 데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버릇없고 거칠어서 툭하면 싸우기 일쑤였거든요. 때마침 문이 열리고 블루엣 부인이 들어왔어요. 스펜서 부인은 상냥하게 웃으며 앤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때까지도 앤은 풀죽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블루엣 부인은 날카로운 눈매로 앤을 살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이는 몇 살이지? 11살이에요. 좀 마르긴 했지만 일은 잘하겠구나. 우리 집에선 먹는 만큼 일도 많이 해야 한단다. 오늘부터 아이들을 돌봐주렴. 블루의 부인은 이렇게 말하더니 앤을 데려가려고 팔을 붙잡았어요. 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마릴라는 앤을 그런 집으로 보내려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얼른 앤의 팔을 낚아채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우린 아직 저 애를 맞지 않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다만 왜 착오가 생겼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매슈 오빠와 의논해보고 데리고 있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내일 밤까지 부인 댁에 보내드릴게요. 보내지 않으면 우리와 지내게 된 걸로 아세요? 마릴라는 두 사람에게 인사를 한 뒤 앤을 데리고 서둘러 바깥으로 나왔어요. 앤은 깜짝 놀라 말했어요. 그럼 저를 초록 지붕의 집에서 살게 해주실 거예요? 글쎄,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마릴라는 애써 냉정하게 말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앤을 맡기로 결심했지요. 매슈는 앤이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무척 기뻐했어요. 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와, 초록 지붕의 집에서 살 수만 있다면. 앤의 머릿속은 온통 에이벌리로 오면서 보았던 나무와 호수와 초록 지붕의 풍경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또 순백의 신보와 기쁨의 하얀 길이 앤에게 우리와 함께 살자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마릴라가 앤을 불렀어요. 앤, 매슈 오빠와 나는 너를 이 집에 그냥 두기로 했다. 따라서 너는 우리가 바라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해. 우리도 너를 잘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알겠지? 앤은 마릴라의 품으로 와락 파고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마릴라 아주머니. 착한 아이가 될게요. 하지만 마릴라는 냉정하게 앤을 떼어놓으며 말했어요. 자, 어서 설거지하고 우유를 짜러 가야지. 네. 앤은 새처럼 훨훨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어요. 초록 지붕의 집에서 살게 된 앤은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 기뻐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하루는 앤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불쑥 마릴라에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저에게도 또래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걱정이냐? 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이야기를 하잖니. 하지만 제 마음속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을 수 있는 마음 맞는 친구가 있으면 더욱 좋겠어요. 그래? 베르시 집엔 네 또래인 다이애나라는 아이가 있는데 아마 네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다이애나요? 참 예쁜 이름이네요. 얼굴도 예쁘겠죠? 그래, 하지만 얼굴보다 마음이 더 예쁘고 착한 아이란다.
다이애나는 지금 친척 집에 가 있는데 몇 주 후에 돌아올 거야. 앤은 친구를 만난다는 기대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냈어요. 앤이 초록 지붕의 집에서 지낸 지 2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린드 부인이 초록 지붕의 집에 들렀어요. 린드 부인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에이벌리의 소식통이었지요. 린드 부인은 그동안 독감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매슈와 마릴라가 데려온 고아를 보러 부랴부랴 달려온 것이에요. 마릴라, 난 당신들이 고아를 집에 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린드 부인의 말에 마릴라는 말없이 웃으며 차를 따랐어요. 게다가 당신은 아이를 키워본 일도 없잖아요.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괜찮아요. 저희는 잘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앤도 착하게 잘 자랄 거고요. 마릴라가 대꾸했어요. 그때 과수원에서 놀다 돌아온 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앤, 이리 와서 인사드리렴. 린드 부인이시다. 안녕하세요. 린드 부인은 앤의 인사도 받지 않고 인상부터 찌푸렸어요. 어머나 세상에나, 어쩜 이렇게 못생겼을까? 빼빼 마른 데다 얼굴은 온통 죽은 깨투성이잖아. 허허허, 더군다나 머리 색깔 좀 봐. 마치 홍당무 같잖아. 앤은 화가 나서 얼굴을 붉힌 채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러더니 린드 부인 앞으로 다가가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뒤룩뒤룩 살이 쪄서 꼭 멧돼지 같아요. 전 아주머니처럼 품이 없고 무례하고 인정 없는 사람은 처음 봐요. 앤, 그만두지 못하겠니? 마릴라가 앤을 꾸짖자 앤은 울음을 터뜨리며 2층 자기의 방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아니 저런 마릴라, 난 저렇게 못된 아이는 처음 봐요. 마릴라도 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린드 부인은 몹시 흥분하여 말했지요. 저런 아이를 기르게 돼서 정말 안 됐군요. 당신이 저 애 때문에 얼마나 고생할지 걱정이 되네요. 마릴라, 난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겠어요. 이런 모욕적인 일은 처음이에요. 린드 부인은 뚱뚱한 몸을 흔들며 돌아갔어요. 마릴라는 린드 부인의 행동도 옳지 않았지만 앤도 잘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앤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며 앤 방으로 올라갔어요. 앤은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앤, 내일 날이 밝거든 린드 부인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라. 싫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지도 않고 말하는 사람에겐 사과할 수 없어요. 그건 너도 마찬가지였어. 부끄럽지도 않니? 만약 아주머니 얼굴을 보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앤은 계속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물론 린드 부인의 행동이 옳지 못했어. 하지만 어린 네가 참아야 했단다. 어른에게 대들면 되겠니? 내일 일찍 가서 용서를 빌어라. 하지만 앤이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자 마릴라도 화가 났어요. 그래? 그럼 용서를 빌러 갈 마음이 생길 때까지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올 생각하지 마라. 앤은 그날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고 점심때가 지나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매슈는 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을 생각하니 안타까웠어요. 해가 질 무렵 마릴라가 풀밭으로 소를 데리러 나간 사이에 매슈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어요. 매슈가 살며시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앤은 슬픈 얼굴로 창밖을 보며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앤, 괜찮니? 네, 아저씨. 즐겁고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시간도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빠를수록 좋단다. 그 말에 앤이 매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어요. 린드 부인에게 용서를 빌란 말씀이시군요. 그래, 린드 부인은 어른이니까 네가 먼저 용서를 비는 게 어떠니? 앤이 잠시 생각에 젖은 듯 하다가 말했어요. 좋아요. 아저씨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사실은 저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슈는 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어섰어요. 그래, 앤. 이따가 아주머니에게 잘 말하거라. 식사 때 네가 없으니 쓸쓸하더구나. 마릴라가 돌아오자 앤은 달려가서 말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린드 부인에게 용서를 빌러 갈게요. 잘 생각했구나, 앤. 마릴라는 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않은 게 기뻤어요. 앤은 마릴라를 따라 린드 부인의 집으로 갔어요. 앤은 린드 부인 앞으로 다가가 어두운 표정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는 두 손을 꼭 쥐고 애원했어요. 아주머니 잘못했어요. 저는 초록 지붕의 집에서 살게 해주신 마릴라 아주머니와 매슈 아저씨를 부끄럽게 했어요. 아주머니 말씀처럼 전 말라깽이에다가 빨강머리인걸요. 만약 아주머니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평생토록 슬픔에 빠진 채 살아갈 거예요. 수다스럽지만 정이 많은 린드 부인은 금세 마음이 풀렸어요. 어서 일어나거라, 앤. 용서해주고 말고. 사실 내 행동도 좀 지나쳤어. 앤, 네 머리는 빨갛긴 하지만 나중에 자라면 매력 있는 다갈색으로 바뀔 거야. 내가 전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 그 말에 앤은 뛸 듯이 기뻤어요. 정말이에요? 제 머리카락도 다갈색이 될 수 있어요? 아주머니는 제게 용서뿐만 아니라 희망도 주셨어요. 감사해요. 린드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앤이 마릴라와 집으로 돌아올 때는 날이 이미 깜깜해져 있었어요. 앤은 마릴라의 손을 슬며시 잡으며 말했지요. 아주머니 저기 보세요. 초록 지붕의 집에서 나오는 불빛이에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무뚝뚝한 마릴라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화창한 금요일 아침, 앤은 침대 위에 펼쳐놓은 새 옷들을 보며 이마를 찌푸렸어요. 그 옷들은 모두 마릴라가 만들어준 것인데 세 벌 모두 모양도 비슷한 데다가 색깔도 한결같이 어둡고 칙칙했어요. 앤은 밝은 색깔의 예쁜 옷을 입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릴라는 항상 이렇게 말했지요. 그런 옷은 허영심만 생기게 한단다. 편하고 실용적인 옷이 얼마나 좋은데. 새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렴. 앤은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나는 지금 아름다운 레이스 주름에 소매가 봉긋 솟아있는 분홍빛 드레스를 입고 있다고 상상하면 되지 뭐. 앤은 양손으로 치마를 살짝 들어 올리며 한 바퀴 돌아보았어요. 그때 마릴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앤, 어디니? 이리 내려오너라. 앤은 상상의 날개를 접고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앤, 반가운 소식이 있어. 다이애나가 집으로 돌아왔다는구나. 어머나, 정말이에요? 아, 좋아라. 앤은 들꽃같이 환한 표정을 짓다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이애나가 절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죠? 그 말에 마릴라가 말했어요. 그런 걱정 마라. 하지만 우선 까다로운 그의 어머니의 마음에 들어야 해. 앤, 예의 바르고 얌전하게 행동해라. 네, 만약 다이애나와 친해질 수 없다면 정말 슬플 거예요. 앤은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어요. 마릴라와 앤은 지름길로 베리 씨 집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베리 부인이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얘가 이번에 온 아이로군요. 네, 그래요. 앤 셜리라고 합니다. 마릴라가 대답하자 앤이 허리를 숙여 공손히 인사를 했어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다이애나는 마릴라와 앤이 들어오자 책을 덮었어요. 다이애나는 검정 머리에 뺨이 장밋빛처럼 붉은 귀여운 소녀였어요. 베리 부인은 앤과 다이애나에게 서로를 소개시켜주면서 말했어요. 다이애나, 앤을 데리고 정원에 나가서 놀다 오렴. 정원으로 나온 앤과 다이애나는 참나리 덤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섰어요. 다이애나, 난 네가 첫눈에 마음에 들었어. 우리 좋은 친구가 되자. 물론이야. 난 네가 초록 지붕의 집에 살게 되어 정말 기뻐. 그럼 우리 영원한 친구가 되겠다고 맹세하자. 어떻게 하는 건데?
앤은 다이애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원래는 흐르는 물 위에서 해야 하지만 우리 발 아래 물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맹세할게. 태양과 달이 있는 한 나는 내 친구 다이애나 베리에게 충실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자, 이번엔 네 차례야. 다이애나는 재미있다는 듯이 웃더니 맹세의 말을 되풀이했어요. 9월이 되자 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앤은 언제나 즐겁게 학교에 가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받아쓰기는 좀 어려웠고요. 메리가 저에게 사과를 주었어요. 앤은 매일 보고하듯 그날 일을 마릴라와 매슈에게 말했지요. 그로부터 3주가 지났어요.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학교로 가는 길에 다이애나가 말했어요. 앤, 오늘은 길버트 브라이스가 학교에 올 거야. 여름 내내 사촌 집에 가 있다가 지난 토요일 밤에 돌아왔거든. 길버트는 참 잘생겼어. 공부도 항상 1등만 하고, 하지만 지독한 개구쟁이란다. 수업 중에 다이애나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앤에게 속삭였어요. 저기 중간에 앉아있는 아이가 바로 길버트야. 앤은 다이애나가 가리키는 쪽을 쳐다보았어요. 길버트는 큰 키에 다갈색 곱슬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항상 모든 여자아이들의 시선을 끌었던 길버트는 앤이 자기를 쳐다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앤은 두 손에 턱을 괸 채 공상에 빠져 있었지요. 길버트는 앤의 관심을 끌고 싶었어요. 그래서 팔을 쭉 뻗어 앤의 머리끝을 잡고 소리쳤어요. 야, 홍당무! 빨강머리 홍당무! 앤은 벌떡 일어나서 길버트를 매섭게 노려보았어요. 비겁한 녀석! 앤은 이렇게 말하더니 자신의 석판으로 길버트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석판은 작은 칠판처럼 생겨서 학생들이 공부 시간에 문제를 풀거나 답을 써서 발표할 때 쓰는 물건이에요. 결국 앤의 석판은 부서졌고 길버트는 아픈 머리를 손으로 감쌌어요. 그때 교실로 들어오던 필립스 선생님이 이 광경을 보셨지요. 앤셜리, 이게 무슨 짓이냐? 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홍당무라고 놀림받은 것을 차마 자기 입으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길버트가 나서서 자기가 먼저 앤에게 장난을 쳤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필립스 선생님은 우등생인 길버트의 편을 들었어요. 결국 앤은 교실 앞으로 나와 수업이 끝날 때까지 벌을 졌어요. 수업이 끝난 뒤 길버트는 앤에게 다가와 사과했지만 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날 앤에게 또다시 불행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에이벌리 마을 아이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벨 아저씨 목장 안에 있는 가문비 나무 숲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아이들은 이곳에서 필립스 선생님의 하숙집을 지켜보고 있다가 선생님이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 그제야 재빨리 교실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교실까지 워낙 멀어서 쏜살같이 뛰어도 3분이나 늦었어요. 그날 필립스 선생님은 지각하는 사람에겐 벌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교실에 남아 점심을 먹었지요. 앤과 몇몇 아이들만 가문비 나무 숲으로 갔어요. 아이들은 숲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어요. 선생님 나오신다! 지미가 소리쳤어요. 아이들은 너나 없이 달리기 시작했지요. 나무 밑에 앉아있던 여자아이들은 재빨리 달려가 지각을 면했지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남자아이들은 늦고 말았어요. 나무 위에 있던 앤도 지각을 하고 말았지요. 더군다나 앤은 조금 전에 만든 화환을 머리에 그대로 쓰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앤을 보고는 잘 걸렸다는 듯이 말했어요. 앤셜리, 너는 남자애들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네 뜻대로 해주지. 오늘은 길버트 옆자리에 앉거라. 아이들은 서로 쳐다보며 킥킥킥 웃어댔어요. 그 당시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와 함께 앉는다는 것은 무척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애는 부글부글 분노가 끓어올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나만 벌을 받아야지? 더군다나 길버트 옆에 앉게 하다니.
수업이 끝나자 앤은 자기 물건을 모두 꺼내어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앤은 마릴라에게 말했어요. 이제 다신 학교에 가지 않겠어요. 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마릴라는 별일이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정말이에요. 전 모욕을 당했다고요. 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이제 안 갈 거예요. 그런 학교엔 절대로 가지 않을 거예요. 마릴라는 앤의 결심이 너무 굳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마릴라는 린드 부인을 찾아가 의논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흥분하는 건 처음 봤어요. 린드 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마릴라, 내 생각엔 당분간 앤의 뜻대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일은 필립스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지각한 다른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벌을 주어야 했어요. 그럼 앤 말대로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마릴라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래요. 앤이 먼저 학교에 가겠다고 말할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일주일쯤 지나면 스스로 가겠다고 말할 테니까요. 린드 부인은 재밌는 일이라도 꾸미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앤은 비록 학교에는 가지 않았지만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어요. 오전에는 공부랑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다이애나와 놀았지요. 10월 어느 토요일 아침 마릴라가 말했어요. 앤, 난 오늘 오후에 볼 일이 있어 나갈 거야. 심심하면 다이애나를 초대해서 차를 대접해도 좋아. 야호, 신난다. 꼭 한번 다이애나를 초대하고 싶었거든요. 앤은 팔짝팔짝 뛰며 기뻐했어요. 케이크도 나눠 먹고 찬장 속에 있는 딸기 주스도 나눠 마시도록 해라. 앤은 한달음에 달려가 다이애나를 초대했어요. 그러고는 얼른 집으로 돌아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지요. 다이애나는 숙녀처럼 예쁜 옷을 차려입고 와서 점잖게 노크했어요. 두 아이는 어른 말투를 흉내냈어요. 어머님은 안녕하시지요? 앤이 차를 따르며 물었어요. 덕분에 아주 건강하시답니다. 앤과 다이애나는 까르르 웃었어요. 둘은 과수원으로 가서 사과를 따먹기도 하고 단풍잎을 모으며 쉴 새 없이 제잘됐어요. 이제 집에 가서 딸기 주스를 마시자. 앤은 예쁜 유리컵에 주스를 따랐어요. 난 사과를 너무 많이 먹어서 못 마시겠어. 다이애나, 어서 마셔봐. 다이애나는 딸기 주스를 어른처럼 점잖게 마셨어요.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야. 정말 맛있어. 앤은 다이애나의 잔에 딸기 주스를 더 따라주었어요. 세 잔을 마신 다이애나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머리를 감싸쥐고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앤, 너무 어지러워. 가슴도 답답하고 집에 가야겠어. 앤은 비틀거리는 다이애나를 부축해서 집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이틀 후 린드 부인 집으로 심부름을 갔던 앤이 울면서 돌아왔어요. 앤, 무슨 일이니? 마릴라가 놀라서 물었어요. 앤은 소파에 엎드려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린드 아주머니가 오늘 베리 아주머니 댁에 갔더니 제가 엊그제 다이애나를 술에 취하게 했다면서 몹시 화를 내시더래요. 그리고 저를 아주 나쁜 아이라면서 이제 다시는 다이애나와 놀지 못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대요. 마릴라는 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뭘 마시게 했지? 딸기 주스요. 다이애나는 딸기 주스만 3잔 마셨어요. 마릴라는 얼른 찬장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다이애나가 마신 건 딸기 주스가 아니라 포도주였어요. 그제야 마릴라는 딸기 주스를 지하실에 두었던 것이 기억났어요. 앤, 울지 마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가서 부인께 사실대로 말하마. 하지만 곧장 베리시 댁에 갔다 온 마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서 화를 냈어요. 내가 가서 용서를 빌어야겠어. 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베리시 댁으로 갔어요. 아주머니, 용서해 주세요. 전 정말 그게 포도주인 줄 몰랐어요.
앤이 사정했지만 베리 부인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너 같은 아이는 다이애나와 어울리지 않아. 다시는 다이애나와 놀지도 말고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러고는 베리 부인은 문을 꽝 닫았어요. 그 후 다이애나는 어머니의 엄명 때문에 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물론 길에서 마주쳐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어요. 월요일 아침 앤은 굳은 얼굴로 책보를 끼고 내려왔어요. 다시 학교에 가겠어요. 학교에 가면 말을 못 건네도 다이애나를 볼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학교에 나온 앤을 보자 아이들은 무척 반가워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앤은 책상 위에 꼬깃꼬깃 접은 다이애나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내 친구 앤, 엄마는 학교에서도 너와 놀지 말라고 하셨어. 하지만 널 사랑하고 있는 내 마음만은 알아줘. 그 후 앤과 다이애나는 가끔 편지만 주고받았어요. 앤은 길버트에게 지지 않으려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찬바람이 제법 부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마릴라는 린드 부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내에 가고 없었어요. 시내에서 큰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어른들 대부분이 구경을 간 뒤라 마을 전체가 조용했어요. 초록 지붕의 집에는 앤과 매슈가 한가로이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황급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앤이 문을 열어보니 다이애나가 엉엉 울면서 서 있었어요. 앤, 내 동생 미니 메이가 몹시 아파. 가정부 메리가 후두염 같다고 하는데 어른도 안 계시고 어떻게 하지? 다이애나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매슈는 얼른 의사를 데려오겠다며 밖으로 나갔지요. 하지만 다이애나는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했어요. 모두들 시내에 나가서 의사 선생님도 없을 거야. 어쩌면 좋아, 앤. 앤은 갑자기 옛날 일이 떠올랐어요. 만약 후두염이라면 내가 응급처치법을 알고 있어. 후두염에 걸린 새쌍둥이를 돌봐준 적이 있거든. 집에 톡은 즙이 있니? 혹시 모르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걸 가져가자. 앤과 다이애나는 서둘러 달려갔어요. 앤은 3살배기 미니 메이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숨소리도 거칠었어요. 상태가 무척 안 좋아. 다이애나, 어서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가득 담아와. 메리, 난로에 장작불을 지펴주세요. 난 미니 메이의 옷을 벗기고 토군즙을 먹일 테니까요. 앤은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미니 메이를 달래어 토군즙을 먹이고 다이애나와 함께 밤새도록 간호했어요. 앤과 다이애나가 정성껏 돌본 덕분인지 새벽녘이 되자 미니 메이는 열이 내리고 잠이 들었어요. 매슈는 한참 만에야 어렵게 의사를 찾아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이미 응급처치가 모두 끝난 다음이었지요. 나중에 의사는 베리 씨 부부에게 말했어요. 앤은 아주 착하고 영리한 아이예요.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아이의 생명은 장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음날 오후 마릴라가 활짝 웃는 얼굴로 말했어요. 앤, 어젯밤에 미니메이를 간호했다고? 정말 잘했어. 아까 베리 부인이 찾아와서 지난번 포도주의를 사과하더라. 이제야 너에 대해 제대로 알았다며 다이애나와 다시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단다. 앤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요? 아주머니 지금 당장 다이애나에게 가도 되겠죠? 그래, 어서 다녀오렴. 앤은 외투를 입는 것도 잊은 채 달려나갔어요. 저녁 무렵 앤은 눈 덮인 들판을 깡충깡충 뛰면서 돌아왔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머리카락이 빨개도 상관없어요. 베리 아주머니가 미안하다며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우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자주 놀러 오라고 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12월이 되었어요. 그 사이 필립스 선생님은 학교를 그만두었고 스테이시라는 여자 선생님이 오셨어요. 스테이시 선생님은 친절하고 다정해서 아이들이 무척 잘 따랐어요. 얘들아, 크리스마스 날에 음악회를 열면 어떻겠니? 좋아요, 선생님.
스테이시 선생님의 제안에 학생들이 모두 찬성했어요. 하루는 아이들이 초록 지붕의 집에 모여 노래 연습을 했어요. 매슈는 아이들과 앤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앤은 저 애들보다 총명해 보여. 하지만 쟤네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지? 매슈는 그 이유가 옷차림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앤은 늘 아무런 장식도 없는 거무스름한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한 번쯤은 화사한 옷을 입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야. 매슈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앤에게 예쁜 옷을 주고 싶었어요. 그날 밤 매슈는 린드 부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어요. 허허허허, 그거야 어렵지 않은 일이네요. 제가 옷감을 사다가 직접 만들어 드릴게요. 앤이 좋아할 최신 유행으로 만들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매슈. 홀가분해진 매슈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릴라는 매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그게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야 마릴라는 린드 부인이 가져온 옷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챘어요. 린드 부인이 만든 앤의 옷은 정말 예뻤어요. 이건 공연히 앤의 허영심만 키우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부풀린 소매 달린 옷을 입고 싶어 했으니 앤이 무척 좋아하겠네요. 마릴라는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는 온 세상이 새하얀 눈으로 덮였어요. 앤은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어요. 아주머니, 아저씨,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매슈가 주춤거리며 어색한 표정으로 앤에게 옷을 선물로 주었어요. 어머나 아저씨, 이 옷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앤은 너무나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앤은 깡충깡충 뛰더니 갑자기 벙어리처럼 입을 다문 채 옷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왜 그러니 앤? 옷이 마음에 들지 않니? 매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아저씨.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요. 이렇게 멋진 옷은 처음이에요. 그날 밤 크리스마스 음악회는 대성공이었어요. 게다가 앤은 음악회장에서 그 누구보다 예뻤어요. 빨강머리가 오히려 앤의 얼굴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마릴라와 매슈는 앤이 잠든 뒤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 음악회에서 우리 앤이 가장 훌륭했지? 매슈가 자랑스러운 듯 말했어요. 그래요. 앤은 워낙 영리하니까요. 오늘 밤엔 앤이 정말로 자랑스러웠어요. 마릴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되었어요.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마릴라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마릴라는 늘 쓸쓸했던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앤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웬일인지 집안에는 불이 꺼져 있고 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5시에는 꼭 차를 준비해 놓으라고 했는데 기대가 컸던 만큼 마릴라는 몹시 실망해서 화까지 났어요. 잠시 후에 매슈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마릴라는 매슈에게 차를 내주며 투덜거렸어요. 아마도 앤은 다이애나와 노느라 차를 끓이는 것도 잊은 것 같아요. 오늘은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겠어요. 혹시 앤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잖아. 매슈가 앤을 두둔하자 마릴라가 화를 냈어요. 오빠가 앤을 너무 귀여워하니까 점점 버릇이 없어진다고요. 저녁 식사 준비가 끝나도록 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릴라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앤의 방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앤은 침대 위에 엎드린 채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아니 앤, 너 계속 방에 있었던 거니? 마릴라가 이렇게 말하며 이불을 젖히려고 했지만 앤은 이불을 꽉 쥐고 놓지 않았어요. 앤, 도대체 무슨 일이니? 다이애나랑 싸웠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좋아. 그럼 나중에 말하고 싶을 때 이야기하렴. 마릴라가 나가려고 일어서자 그제야 앤이 이불을 걷어내고 앉았어요. 에구머니,
앤, 네 머리카락이 어떻게 된 거니? 마릴라가 묻자 앤은 울면서 말했어요. 아주머니, 전 이제 빨강머리가 아니라 초록머리가 되었어요. 앤의 머리는 원래의 빨강에다 초록이 섞여 몹시 흉했어요. 앤, 어쩌다 그렇게 된 거니? 앤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오후에 떠돌이 장사꾼이 찾아왔어요. 그 아저씨는 어떤 머리도 검은색으로 만들 수 있는 염색약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염색약을 사서 발랐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앤, 사람들은 누구나 한두 가지쯤 고민을 가지고 있단다. 네가 가진 빨강머리는 그다지 큰 고민거리도 아닌걸? 그럼 아주머니도 고민이 있나요? 앤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마릴라를 바라보았어요. 나라고 왜 없겠니? 봐라, 난 허리가 이렇게 통나무처럼 굵잖니? 앤은 그제야 까르르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마릴라는 앤을 데리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어요. 매슈는 앤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녁을 먹는 동안 웃음을 참느라 애쓰는 매슈 때문에 마릴라도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지요. 그날 밤 마릴라는 앤의 머리를 감기고 또 감겼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앤은 일주일 동안 매일 머리를 감았지만 역시 헛일이었지요. 결국 마릴라는 앤을 앉혀놓고 말했어요. 안 되겠다, 앤. 머리카락을 자르는 수밖에 없겠어. 초록색이 보이지 않게 자르다 보니 앤의 머리카락이 아주 짧아졌어요. 일주일 만에 학교에 가니 친구들은 모두 앤의 머리카락을 보고 한마디씩 했어요. 남자아이들보다 짧아진 머리카락을 놀려대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앤은 화내지 않았어요. 그해 여름 앤과 다이애나와 루비, 제인과 함께 거의 매일 호수에서 놀았어요. 얘들아, 우리 백합공주 일레인이라는 시를 연극처럼 꾸며보자. 앤의 제안에 모두들 재밌겠다며 찬성했어요. 그런데 주인공 일레인은 누가 맡지? 루비의 말에 앤이 대답했어요. 다이애나가 좋겠어. 백합공주의 모습과 가장 많이 닮았잖아. 안 돼, 앤. 나는 혼자 배 타는 거 무섭단 말이야. 다이애나가 말하자 루비와 제인도 무섭다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백합공주 역은 앤이 맡고 루비는 아서왕을, 제인은 왕비를, 다이애나는 기사 랜슬롯 역을 맡았어요. 네 사람은 우선 조각배를 예쁘게 꾸민 뒤 쇼를 깔았어요. 그런 다음 앤이 배 안에 들어가 누운 뒤 눈을 감았어요. 제인은 일레인의 몸을 천으로 덮어주며 시를 읊듯이 말했어요. 오, 아름다운 공주여, 편히 눈 감으소서. 모두가 쿡쿡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앤의 이마에 키스를 했어요. 읽고 세 소녀는 배를 밀었어요. 배는 천천히 떠내려갔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먼저 가서 배를 기다리기 위해 서둘러 아래쪽으로 뛰어갔지요. 그런데 어머, 이를 어떻게 해요? 조각배에 물이 새어 들어오는 거예요. 앤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앤은 침착하게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단 하나의 희망은 배가 다리 밑을 지날 때 다리의 기둥을 붙잡는 것 뿐이었지요. 배에는 계속 물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배가 다리 밑에 거의 다다르자 앤은 재빨리 기둥에 매달렸어요. 그 순간 배도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아래쪽에서 앤을 기다리던 아이들은 멀리에서 배가 가라앉는 것을 보고 앤도 함께 가라앉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너무나 놀라 어른들께 알리려고 달려갔어요. 미끌미끌하고 축축한 기둥에 매달려 있던 앤은 팔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요. 그때 마침 길버트가 조각배를 타고 다리 밑으로 다가왔어요. 앤, 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야? 길버트는 기둥 옆에 배를 대고는 손을 내밀었어요. 앤은 길버트와는 눈도 마주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손을 잡고 배에 올라탔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앤? 우리는 연극을 하는 중이었어. 그런데 배에 구멍이 났어. 길버트는 앤을 호숫가에 데려다 주었어요. 고마웠어. 앤은 쌀쌀맞게 말하고는 가려고 했어요. 그때 길버트가 앤의 팔을 잡으며 말했지요.
앤,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 앤은 진지한 길버트의 표정을 보자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2년 전의 일을 생각하니 다시 화가 났어요. 싫어. 난 너랑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 앤은 차갑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좋아. 나도 너 같은 고집쟁이하고는 두 번 다시 말도 하지 않을 거야. 길버트는 화가 나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버렸어요. 앤은 목숨을 구해준 길버트에게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안개가 자욱한 11월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마릴라는 뜨개질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요즘 들어 부쩍 눈이 나빠진 데다가 자주 피곤해졌어요. 애는 난로가에 앉아 불길을 보며 상상의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앤, 아까 스테이시 선생님이 다녀가셨단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퀸스 사범학교로 보낼 특별반을 만든다고 하셨어. 너도 퀸스에 가서 교사 자격증을 얻고 싶니? 애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마릴라에게 바짝 다가가 앉았어요. 아주머니, 그게 저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하지만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오빠와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너를 가르치기로 했으니까. 애는 너무나 기뻐 마릴라를 꼭 껴안았어요. 아주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하겠어요. 이윽고 퀸스 특별반이 만들어졌어요. 앤과 길버트, 루비, 제인, 조시, 찰리, 무디가 특별반에 들었어요. 하지만 다이애나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앤은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지요. 아이들 중에서 길버트와 앤의 성적이 아주 뛰어났어요. 둘은 서로 지지 않으려고 열띤 경쟁을 하고 있었지요. 정신없이 입학시험 공부를 하는 사이에 어느덧 1년이 지나갔어요. 앤은 몸도 마음도 눈에 띌 만큼 자라 있었지요. 어느 날 마릴라는 앤과 나란히 서서 걷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앤은 마릴라보다 키가 훨씬 큰 것이었어요. 마릴라는 한편으로는 대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뭔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왠지 허전하고 슬펐지요. 그날 저녁 앤이 다이애나와 함께 교회에 간 사이 마릴라는 어두운 거실에 앉아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마침 밖에서 돌아온 매슈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까닭을 물었지요. 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앤은 어느새 다 자란걸요. 아마 내년부터는 이곳에서 지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 애가 없으면 나는 쓸쓸해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가끔씩 집에 올 텐데 뭘. 매슈는 그렇게 말했지만 어느새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어느덧 시험 기간이 되었어요. 애는 월요일 아침에 시험을 보러 떠났다가 금요일에나 돌아왔어요. 애는 합격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지요. 아이들과 함께 우체국 주변을 서성거리기도 하고 신문이 오면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살펴보기도 했어요. 어느 날 앤이 창가에 기대어 바깥을 내다보고 있을 때였어요. 멀리서 다이애나가 통나무 다리를 건너 오솔길을 달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손에는 신문을 쥐고 말이에요. 애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다이애나가 방으로 오는 동안의 그 짧은 시간이 마치 며칠이라도 되는 듯이 길게 느껴졌어요. 이윽고 다이애나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소리를 질렀어요. 앤, 합격이야, 합격. 그것도 1등으로 말이야. 너하고 길버트가 똑같이 1등으로 합격했어. 정말 축하해, 앤. 신문을 건네받은 앤의 손이 마구 떨렸어요. 앤의 이름은 200명의 합격자 명단 중에서 맨 앞에 나와 있었어요. 앤과 다이애나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 매슈에게 달려갔어요. 아저씨, 매슈 아저씨, 제가 1등으로 합격했어요. 매슈는 기쁜 얼굴로 신문을 훑어보았어요. 난 네가 다른 아이들보다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리란 걸 벌써부터 알고 있었단다. 정말 장하구나, 앤. 마릴라도 앤의 합격 소식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마침내 앤은 초록 지붕의 집을 떠나 퀸스 사범학교로 들어갔어요. 교실에는 50명의 학생들이 있었지만
아는 학생이라고는 길버트 뿐이었어요. 앤과 길버트는 아직도 서로 말을 하지 않는 사이였어요. 앤은 비록 길버트를 경쟁자로 생각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길버트와 같은 반이 된 게 기뻤어요. 하루는 조씨가 앤의 기숙사 방으로 찾아왔어요. 앤, 너도 에브리 장학금을 노리고 있지? 조씨의 말에 앤은 처음 듣는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퀸스에서 에브리 장학생을 한 명 뽑는데 연말에 국어나 국문학에서 최고 학점을 받는 졸업생에게 주는 건데 레이먼드 대학교에 가서 4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을 준대. 앤, 귀가 솔깃하지? 조씨의 말에 앤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실 앤은 1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교사 자격증과 최우수 학생에게 주는 금메달을 차지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나 에브리 장학금 이야기를 듣고는 목표를 바꾸었지요. 그래,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는 거야. 그러면 마릴라 아주머니랑 매슈 아저씨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에이벌리 학생들은 금요일마다 새로 개통된 철도를 이용해 고향으로 돌아가 월요일에 학교로 돌아오곤 했어요. 하지만 크리스마스 방학이 끝나자 앤과 친구들은 금요일에도 학교에 남아 열심히 공부했어요. 봄이 돌아오자 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다해 시험을 치렀어요. 드디어 시험 성적이 발표되는 날이었어요. 앤이 교문을 지나 건물로 들어가는 계단을 올라가는데 남자아이들이 길버트를 둘러싼 채 외치고 있었어요. 길버트 만세! 메달 수상자 길버트 만세! 뭐? 길버트가 1등을 한 거야? 순간 앤은 실망한 나머지 쓰러질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 앤을 보더니 이렇게 외쳤어요. 앤 셜리 만세! 에브리 장학금 수상자 만세! 앤은 너무 흥분되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매슈 아저씨, 마릴라 아주머니, 제가 에브리 장학생이 되었어요.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앤은 마음속으로 마릴라와 매슈를 떠올렸어요. 졸업식 날 앤은 단 위에 올라 졸업생을 대표해서 장문을 읽었어요. 사람들은 에브리 장학금 수상자를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지요. 마릴라, 저 아이를 키운 건 정말 잘한 일이야. 그렇지? 오늘 처음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니잖아요, 오빠. 마릴라가 기쁨에 겨운 얼굴로 말했어요. 에이벌리 마을로 돌아온 앤은 대학에 갈 준비를 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어요.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매슈의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앤은 어느새 흰 머리가 많이 늘어난 매슈를 쳐다보며 안타까워했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오빠, 매슈 오빠, 정신 차리세요. 앤은 깜짝 놀라 방에서 뛰어나와 허둥지둥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매슈는 신문을 손에 든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린드 부인이 매슈의 맥을 짚어보았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곧 이어 의사가 도착하여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다고 말했어요. 매슈가 들고 있던 그날 신문에는 매슈가 전 재산을 맡겨놓은 아베이 은행이 망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앤은 매슈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동안 매슈와 지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환등기의 사진처럼 지나갔지요. 아저씨, 편히 쉬세요. 아저씨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할게요. 앤이 매슈의 무덤 앞에서 다짐했어요. 하루는 병원에 갔던 마릴라가 몹시 실망하여 돌아왔어요. 의사는 마릴라에게 점점 눈이 멀 테니 책도 읽지 말고 바느질도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마릴라는 집을 팔 결심을 했어요. 몇 달 후 앤이 대학에 가고 나면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더 이상 집안 살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아주머니, 절대로 초록 지붕의 집을 팔아서는 안 돼요. 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장학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저는 대학에 가지 않겠어요. 저에겐 대학보다 아주머니가 더 소중해요. 가까운 도시에 교사 자리가 있을 거예요. 교사가 되면 여기서 출퇴근하며 아주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어요. 마릴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앤의 결심이 너무나도 굳어서 말릴 수도 없었지요.
앤이 대학을 포기하고 선생님이 된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어요. 길버트는 미리 정해져 있던 에이벌리 학교를 포기하고 화이트샌드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로 했지요. 어느 날 저녁 앤은 매슈의 묘지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서 휘파람을 불며 걸어오는 키 큰 젊은이를 만났어요. 바로 길버트였어요. 길버트, 날 위해 에이벌리 교사 자리를 양보해 주어서 고마워. 앤은 쑥스러운 듯 길버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길버트도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뭘 대단한 일도 아닌데. 앤, 이젠 날 용서하는 거지? 사실 난 그날 호수에서 이미 널 용서했어.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을 뿐이야. 정말? 앤, 우리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길버트의 목소리는 기쁨에 넘쳤어요. 두 사람은 함께 마을로 돌아왔어요. 앤이 집으로 돌아오자 마릴라가 물었어요. 너하고 같이 걸어온 사람이 누구니? 길버트예요. 꽤 다정해 보이더구나.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지 몰랐는데. 마릴라는 앤을 놀리듯이 웃으며 말했어요. 길버트 생각을 하니 앤의 가슴이 왠지 두근거렸어요. 앤은 더 넓은 세계로 가고 싶었던 꿈을 접었지요. 그 때문에 앞으로 걸어가게 될 길이 많이 좁아졌어요. 하지만 앤은 그 좁은 길의 구석에도 참다운 행복의 꽃이 피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세상은 평화로워라. 앤은 조용히 눈을 감고 브라우닝의 시를 읊어보았어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주세요.